누군가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수십억, 수백억의 벼락 부자가 되고, 또 어떤 이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벼락 거지가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되게 좀 씁쓸한 이야기입니다. 안타깝죠. 답답하기도 하고.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세상이 원망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이런 무자비한 현실에, 무자비한 세상에 휘둘리지 않아야, 그래야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평범한 사람들, 보통의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부동산 정책, 이 나라의 방향이 잡혀져야 될 것 같은데요. 너무 과도하게, 너무 부동산에 치중되었던 지나온 시간들이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빼앗아간 것 같습니다.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면 다주택자들, 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지 않습니다. 되려 보통의 사람들, 서민들, 영끌하고 무리하게 돈을 빌린 사람들, 그들의 삶이 먼저 무너지죠. 파탄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. 몇 년 전부터 다큐 이런 것들 보면 경매를 받아서 집을 세 채, 네 채 가졌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.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비어있고, 이자 내야 되고, 대출 받았던 이자 내야 되고, 집값은 내려가고, 답은 없고, 머리가 아픈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, 세 가지를 하면서 허덕이며 살아가야 되는데 되게 깝깝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. 누가 그렇게 그들을 집을 투기하게 만들었을까요? 누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게 만들었나요? 그런 욕심이, 과도한 탐욕이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. 어른들이 하는 되게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 있잖아요. 분수지켜라, 욕심 부리지 말라 라는 이야기. 그게 금과 옥조와 같은 말임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, 한 살, 두 살 나이가 들어갈수록 뼈저리게 느낍니다. 인생을 롤러코스터로 사는 사람들, 어느 날은 30억이 플러스고 어느 날은 마이너스 20억이고, 돈 몇 억이 없어서 쫓아다녀야 되고, 근데 그 돈 몇 억이 무리하게 연끌해가지고 갭 투기해서 샀다가 전세 가격 내려가서 돈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와서 몇 억을 돌려주려고, 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뛰어다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좀 허탈하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죠. 저렇게라도 게임하듯이 움직여서 실제로 수십억을 벌었다라고 하면 부러운 거고, 반대로 되게 힘겨운 처지에 모여서 궁지에 이르러서 되게 막막해하는 경우를 보면 또 서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.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,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, 세상이 뭐가 좀 많이 삐뚤어진 것 같은데,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. 부동산 교란 세력들과 저희 정치권과 저희 관련 건설업계 시행사들, 그리고 언론, 유튜브, SNS 이런 곳들이 다들 그렇게 망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뭔가가 좀 삐뚤어져 있고, 뭔가 좀 욕심부리고 탐욕에 찌들어 사는 인간들이 그렇게 망쳐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. 다들 쉽게 살고 싶고, 좀 부자가 되고 싶고, 넉넉하게 지내고 싶고, 여유 부리고 싶고, 폼 잡고 싶고, 가시하고 드러내고 싶겠죠.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. 근데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. 세상 사는 게 내가 벼락거지가 안 되기 위해서 벼락 부자가 되려고 뛰어들었다, 이런 말 자체가 저는 좀 거부감이 듭니다. 이게 게임도 아니고 하다가 안 되면 이번 생 망했다 그러고 나빠지려고 너무 배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생이, 삶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엉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. 극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품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. 특히나 부동산 관련해서 배팅 해가지고 돈 많이 번다,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,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는 집값이 올라서 다들 부자가 됐다라고 흥청망청 거릴 때는 다들 좋겠지만, 상황이 뒤집어지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명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.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, 삶을 좀 잘 다듬어 가기 위해서 더 분발하고 더 애쓰고
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.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힘겨운지,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. 그렇게 지내야, 그렇게 살아가야, 그래야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. 두렵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좀 고민스러울 것인데요. 좀 현명하게, 좀 지혜롭게, 좀 영리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유행을 바라지 않는 것,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, 소화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것들을 갖겠다라고 마음먹는 것, 그게 아마 제일 필요한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. 뭐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면 좋겠으나 그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, 생각과 현실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내야, 그래야 삶이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고 생각지도 못한 충격에 휘둘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지내보자, 그렇게 살아가보자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. 누구에게나 살아가는 건 나름의 고민과 나름의 고충과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궁리하고 좀 더 분발하며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.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좀 무직하게 살아가보자 라고 말하는 거죠. 두려움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고민도 있고 하겠지만 좀 챙겨가보자라는 거죠. 좀 따져보자라는 거죠. 무직하게 또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고 봅니다. 벼락 꺼지고 벼락 부자고 뭐 수십억에 수백억의 자산가가 된다, 뭐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살면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고, 그렇게 욕심부렸다가 기대했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혹은 일상생활이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삶이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니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. 겁이 나는 거죠. 그런 것에 겁내고 두려워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살아가는 걸 내 뜻, 내 생각, 내 기대대로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너무 자신만만하게 믿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. 신중해야 되고 좀 차분히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고 겉으로 보이는 것 이면에 숨어있는 진짜를 파헤칠 수 있는 그런 통찰력도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대단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, 그것을 넘어서는 진짜 실속, 신뢰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.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좀 더 우리의 삶을 지키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